안녕하십니까. 이스트에이시아 모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5월 첫 번째 세션으로 저희 시리즈의 13번째 시리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회사 라인 야후와 최근에 네이버 간에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국교 정상을 하고 이제 거의 60년 이상이 이제 가까워지는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국가 간의 외교 갈등이나 때로는 지정학적 갈등, 최근에 이제 무슨 일본에서 오염수를 내보낸달지, 또 아직도 무슨 우리 한국 역사 문제, 징용호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 차원에서 사안이고, 순수하게 기업 간의 갈등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일본 회사,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일본 회사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라인 야후하고 우리 한국의 멀티미디어 종합회사죠. 네이버 관계가 지금 아주 최초로 한일 간의 기업 레벨에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상당히 관계가 좋은 한국의 집권 여당하고 일본의 집권 여당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업 간의 갈등이 벌어진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또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는 노 다니엘입니다. 여러 번 인사드렸습니다만은 나인 리포트는 매달 9일, 19일, 29일에 유튜브 업로드 된다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우선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의 관계 좀 그림이 복잡하고 또 일본말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선 한국의 모든 시민들께서는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일본의 교포의 아들 자손인 손정의 씨가 어려서 일본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학부를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일본에서 만든 아주 굉장히, 그 당시는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만은 듣도 보도 못한 소프트뱅크라는 인포메이션 회사를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IT 기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와 또 한국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성장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는 네이버 간에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합적으로 만든 회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라인 야후이거든요. 그림 잠깐 보시면은 우선 라인 야후라는 것은 우리 카톡 등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를 하는, 한국에 카톡이 있고 중국에 틱톡이 있으면은 일본에 라인이 있듯이 그렇게 아주 최대의 메신저 및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일본에서 유저가 지금 동남아시아에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주축은 일본인데 지금 1억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거죠. 소셜 미디어로서. 그래서 구성을 잠깐 보게 되시면 이제 5층 구조인데, 우선 맨 위가 소프트뱅크 그룹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정의, 일본말로 손마사요시 씨가 만든 회사고, 한참 지난 상태에서 100% 자회사로서 소프트뱅크 그룹 재팬을,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그룹은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이제 재팬법인을 만들었고, 그 재팬법인이 40%를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 영업법인 소프트뱅크입니다. 그거와 이제 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가 만든 네이버가 같이 만드는 것이 A-홀딩스라는 홀딩 컴퍼니, 50대 50. 지금 이게 이제 50대 50을 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그 A-홀딩스가 6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순수하게 소셜미디어 서비스 회사가 라인 야후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라인인데, 야후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일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야후를 손정희 씨가 흡수합병해서 맺는 것이 일본의 소셜미디어 회사인
라인하고 야후가 합쳐져서 라인 야후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활동해 처음에는 라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라인 야후가 된 거고, 이 라인 야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라인 야후가 뭐 그야말로 라인 야후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월간 액티브 유저가 약 2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비즈니스 투 커뮤니티라는 회사가 만든 조사입니다만은 지금 이게 사실 라인 야후가 2011년도에 시작할 때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유저가 지금 거의 뭐 일본 국내에만 1억 명에 가깝고 해외까지 보면 1억 5천 명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불과 뭐 2년밖에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변하고 이렇게 파격이 별로 없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이게 드문 일이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창업자가 사실은 한국계 일본이라는 것 등등으로 해서 라인은 전통적인 일본 기업의 어떤 문화나 이미지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사태의 요점이 무엇이냐? 라인 야후 서버를 지난달 얘기입니다만은 약 52만 건의 공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일본에서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총무성 옛날에 이제 그 우정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니스트리 오브 포스트 앤 텔레커뮤니케이션인데 이제 IT 시대가 되면서 우편 텔레커뮤니케이션에서 지금은 다시 그냥 총무성으로 바뀌었는데 이름이. 그래서 두 차례의 행정지도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행정지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순수하게 행정부의 주도적인 액션이고 이것을 사실 안 지킨다고 어떻게 뭐 법으로 되는 건 어떻게 아닙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 못지않게 우리보다 더 관청이 기업을 상당히 암묵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회고 그런 상태에서 중앙관청 소관 부서에 말을 안 듣고 미운 털이 박힌다는 거는 그건 기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 3월 5일 네이버로부터 상당 부분 자본적 지배를 받고 있는 관계를 수정해라.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한국의 기업 네이버가 감히 일본의 최대 서비스 프로바이더인 라인 야후에 자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는 일본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를 경제평론가나 기업가가 말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관청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행정지도의 목적이 뭐냐면은 적절한 위탁 관리를 위한 보안 가버넌스 제공. 이게 말이 저겁니다만은 한국의 회사인 네이버가 실제로 들어와서 위탁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는 일본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보안 통치 가버넌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 이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다. 니네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지금 말하자면 이런 가버넌스에 합치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해소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관계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6일, 불과 이제 2주 전 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최신의 저거인데, 당사, 이제 라인 야후에 대한 총무성으로부터 행정 지도에 대하여 라인 야후 주식회사는 금일자로 아래와 같이 총무성으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1. 안전관리 조치 및 위탁자 관리의 근본적인 재검토, 이제 라인과의 네이버의 관계입니다. 및 대책 강화를 가속하여라.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의 보안 가버넌스 본질적인 재검토를 가속하여라. 이 대처능과 관련된 진척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해서 이용자에게 알려라. 이거는 기업을 까발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라인 야후의 생존의 토대가 되는 외국 기업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바꾸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일본 정부를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소위 말하는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지만은 그거는 공공정책을 통한 개입이지 이렇게 특정한 기업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비즈니스 행위를 지금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은 지금 많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총무성이 뭐냐? 총무성이 이제 2001년에 중앙정부의 성청 개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차례 그 개혁이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하시모토 개혁이 제일 핵심적인 거였었는데 중앙정부를 이제 바꿔서 옛날에 우정성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MPT라고 불렀습니다. 이 MPT에 우리도 옛날에 정보통신부에 이제 이런 통신업체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정보통신부에 해당하는 것이 일본의 우정성 우편이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이 통합돼서 큰 성청으로 개혁되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국이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을 관리하는 국이 종합통신기반국이기 때문에 이거 인프라국입니다. 네트워크. 여기서 정보통신 사업, 전파 분배 같은 전파 이용, 말하자면 유선통신, 무선통신을 하는 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라인 야후의 서비스가 컨텐츠 서비스인데 그거에 관해서 말이 없고 그 컨텐츠를 서비스를 주기 위한 프로바이더하기 위한 인프라에 해당되는 그 네트워크에 지금 한국의 네이버가 들어와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통신 기반국이 행정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행정 지도라는 게 뭐냐? 사실 미국 같은 데서 이제 비교 정치 경제학을 가르칠 때 동아시아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서 이제는 뭐 영국, 미국, 영미식 자본주의를 막 추월한다. 그런 것의 가장 성공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정부가 시정에 개입한다. 정부가 시작하는 개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행정지도라는 것이다. 이건 법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면은 실제로 행정지도에 관한 것이 행정수석법, 일본말로는 대치즈케라고 합니다만은 제2조에 보면은 행정지도가 행정기관이 그 임무 또는 소장 사무를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일정한 자기 스스로 혹은 스스로 하지 않은 거라도 그런 일반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지도, 권고, 조언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행정수석법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법에 따라서 그 지도, 조언, 이거는 위반되면 처벌하는 법이 아니죠, 명백히. 그야말로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 독자 중에서는 이게 좀 일본적이고, 좀 특이하고, 이렇게 조금 반발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만은, 한국의 법 체계, 또 그것에 따라서 연동되고 움직이는 행정 체계가 굉장히 일본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을 사실은 일본 법을 번역하면 다 우리 법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행정 절차란 말이 일본에서는 대치즈키거든요. 수석. 똑같은 2조.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하는 행정작용이다. 위에 있는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그 시장에 대한 개입이 일본 이상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지도 그 자체를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의 적용이 이제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받고 일본은 기업체가 국가, 행정부에 대한 어떤 종속이나 명령 복종이 더 철저합니다. 우리보다. 이걸 받고 5월 8일 날, 지금 이것이 이제 오늘, 내일, 요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기본인데, 라인 야후 이사회 결정 사항이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네이버가 보내서 우리한테 기술 다 가르쳐 준 신중호 씨, CPO,
Chief Product Officer를 사내이사에서 퇴임됐습니다. 이사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 일본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에 사내 이사 구성의 사내이사, 사회이사의 비율을 현재 4대 3인데 2대 4로 바꿔서 사회이사가 3분의 2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모니터 하겠다, 컨트롤 하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이버 서비스, 네이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해서 그걸 위탁 관리하는 것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종료해서 점진적으로 라인 영어가 네이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겠다. 근데 문제는 지금 50대 50 잡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네이버에다가 아까 그 나온 글이 맨 네 번째 칸 바로 위에 지금 이 저거에 네이버 A홀딩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A홀딩스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앞으로 매각해서 손 털고 나가게 요청을 하자라는 것이 현재 라인 야후의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사안의 핵심이고요. 저 한 발짝 물러서서 비교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맞다 틀리다 관계없이 자본주의의 원형인 미국 앵글로 아메리칸 영미식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반 기업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중앙정부가 상무성에 얘기한다. 상무성 국장이 불러서 얘기한다. 그거는 그야말로 신문에 나고 벌컥 뒤집힐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 앵글로 세계의 지금 크게 말하면 세계 자본주의 유형, 하나는 영미식 자본주의, 그 다음에 동아시아식, 그 다음에 이제 유럽식은 좀 다릅니다. 이태리 독일식은. 오늘은 뭐 이태리 독일식은 빼고, 그 앵글로 아메리칸 영미식 자본주의하고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좀 비교해 보면은 이 차이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특별히 일본 정부가 지금 특정한 시기에 어떤 한국 특정 기업을 공격하려고 한다기보다도 이러한 오랫동안 그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도하고 이끄는 개입하는 문화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거의 사실상 디팩토로 규범화되어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영미식 자본주의에서는 국가는 최소한의 교통정리하는 스몰 스테이트. 국가는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은 사실은 저는 우리 뭐 5개년 개발 계획 얼마나 많은 중앙정부가 플랜하고 엑시큐션하고 컨트롤하고 합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발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시아형, 동아시아형 디벨롭먼털 스테이트, 발전국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죠. 여기는 국가가 빅 스테이트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서 행동을 컨트롤한다 하는 의미에서의 빅 스테이트.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 꼴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프리마켓에서 사라질 기업은 사라지고 이기는 기업은 기기고 해서 그 프리마켓이 결국은 최고의 그 말하자면 작동 원리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형에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목표가 있고 기업도 국가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그 목적에 합체해서 쫓아가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전후에 한국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정부의 어떤 비전, 계획, 그래서 옛날에 그 상공부 재무성이 좀 셌습니까? 마찬가지죠. 국가 개입이죠. 그게 나쁘고 좋다가 아니라 그만큼 문명의 발전 패턴이 달랐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건데서 영미식에서는 합동금지 및 경쟁정치 최고입니다. 경쟁이 최고고 그래서 기업 간의 합동은 굉장히 의심을 받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에서는 경쟁정책보다는 옛날에 산업정책, 그래서 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영미식 자본주의에서의 국가 행동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작은 국가, 최소한의 폴리스, 규칙 위반자만 제거해내는 레귤레이터리 스테이트죠. 그래서 경찰은 폴리스만 한다, 국가는. 그지만은 아시아, 특히 일본, 한국에서는 전후 개발하는데 국가 5개년 계획, 또 산업 정책, 행정 지도, 그러니까 state is everywhere. 빅 스테이트였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부 기업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미국식 영미식에서는 일단 프리 마켓 이코노미에 정부 개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범죄자는 처벌합니다만은. 그리고 최소한의 국가 개입이지만은 그 동아시아식, 일본 한국식에서는 정부가 비전도 만들고 경제계획 1차, 2차, 3차, 5차 쭉 만들고 산업별 계획 만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무질서한 시장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업 수를 적정하게 만들고 해서 항상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랜 발전과 생존의 법칙이었고 따라서 그 사회나 국민이나 기업들이 이거를 용인하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일본 강국의 유사점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지금 기시다 정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말하자면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불이익을 주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식 그런 행정을 해오다 보는 사례의 가장 중요한 정보산업에서 일본의 최대 프로바이더가 한국의 기업에 의존을 깊숙이 하고 있으니 그 의존을 끝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본을 제가 두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기감에서 나온 무리한 수를 둔 거라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서브스크립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